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에 FOMC 의사록이 일부 위원 강한 경기 회복세로 조기 테이퍼링 시행을 주장을 했다.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인플레이션 급등 주요 원인으로 공급 부정에 기이한 병목 현상이 지목을 했으며 인플레이션 수치가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우려하며 MBS 매입 축소를 국채보다 더 일찍 시행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장에 영향을 좀 끼쳤는데요. 주식시장이 약간 조금씩 약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해당에 있는 코인도 덩달아 그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연준 위원들의 경제적 상황을 좀 보고 이번에 오는 8월 FOMC에서 논의할 것을 합의했다고 하는데요. 8월 달에 나오는 내용이 거의 하반기의 주요 부분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8월 달 내용을 저도 한번 들어본 뒤에 그 남은 4개월에 대한 전략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의 생각을 매우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고 분석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이 독일 5월 산업생산 예상치가 전월 대비 하락한 수치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반도체 부족 공급 변목 현상으로 독일 경제 회복이 둔화되었다. 자동차 들어가는 반도체에도 수급이 불안전한 상태이고 어떻게 보면 이 영향도 좀 끼쳤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으로 전기차 쪽으로 빠르게 전환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디젤 차량류가 상대적 대비 그렇게 썩 매력적으로 판매가 되진 않았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 다음으로 글로벌 S&P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4% 정도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일시적이며 점차 완화될 것이며 이번에 한국의 경제는 좋고 금리 인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급격한 상승에 대한 인상은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뭐 여기에는 적혀져 있지는 않지만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들어왔습니다. 매우 축하할 부분이기도 하지만 저는 좀 우려에 대한 메시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저는 정치적인 성향이 1도 없습니다. 예, 1도 없습니다. 참고로 그 점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왜 제가 좀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면 선진국에 들어간 가입비와 유지비 명목에 대한 그런 돈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존의 신흥국에 대한 그 소속국에 있었던 혜택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특히 농산물류와 곡물 쪽 부분에 대한 관세가 생각보다 비매력적으로 바뀌게 되고요. 또 무역 플러스 알파에 대한 측면에 여러 가지 세금에 대해서 대한 또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면 장점이 무엇일까요? 이것도 궁금하겠죠. 나쁜 것만 있으면 다 선진국 안 하려고 하겠죠. 근데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진국 반열에 있는 해당의 여러 가지 기구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구 단체에서 내가 얘기하는 발언권에 대한 지분 형태에 대해서 좀 많이 행위를 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돈을 많이 거기다가 뿌려준 자가 더욱더 목소리를 더 크게 낼 수 있다라는 주장도 됩니다. 더 최근에 대한 예시를 들게 되면 일본과에 대한 사이가 별로 좋지 않잖아요. 최근에 불매 운동으로 인해서 WTO에 대한 제소도 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보게 되면 약간 우리에게 유리한 고지를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우리 편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발언권에 대한 영향성을 조금 더 강조를 할 수가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선진국 쪽 반열에 있는 데서 해당의 전 세계 국제법에 대한 그리고 여러 가지에 대한 세계적인 룰을 먼저 만들 때 그 법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를 할 수 있다라는 강점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 한국이 돈을 많이 낸다라고 해서 그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오히려 그냥 자연스럽게 선진국 반열에 들어갔던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런 소식도 한국계 소식이기 때문에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왜 논란이 또 크냐면 또 정부에서 알아서 할 것을 미리 또 땡겨서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해당에 있는 농업 종사자분들은 막심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동안 곡물가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갈 수도 있으니 미리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꽤 많이 갔네요. 근데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 이 내용 정말 중요하니까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으로 달러 인덱스 추이를 보게 되면 92.56을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6월 FOMC 의사록의 강보합세를 유지되는 가운데 유로존의 경기 둔화 우려에 따른 상대적인 유로화 약세로 상승 마감을 해주었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금 가격 추이는 온스당 1794달러 선에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델타 변이 확산이 심화되는 가운데 서비스업 지표 부진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면서 상승 마감을 했고요. 유가 추이를 보게 되면 배럴당 72달러 선에 마감을 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의 불화지속으로 원유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그 영향을 끼쳤다라는 내용이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으로 아르헨티나의 국회의원 암호화폐 급여 지급 허가 발의가 나왔고요. 비자 CFO가 암호화폐 매수 단기간 계획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CNBC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를 더 유용하고 다른 통화처럼 기능하도록 생태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전 미 CFTC 위원장이 비트코인 ETF 투자자 및 규제 당국에 모두에게 이득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아마 지금의 6월부터 8월 달까지가 대부분 규제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안 좋은 소식밖에 안 나올 수밖에 없는 실정은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래소가 없어지든 국내에 대한 소식을 제외하고 전 세계 부분도 FATF가 시간을 동일시하게 줬기 때문에 다 정리할 거 정리해야 돼요. 네, 거래소도 일부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해당에 있는 코인도 좀 문제가 있는 건 좀 정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비트코인 쪽이 인출도 꽤 빠르게 많은 양이 되는 이유도 그 영향도 일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 상원의원의 팻 투미가 그레스케일 비트코인 투자 신탁에 투자를 했다라고 합니다. 6월 중순 두 상품에 각각 1,000에서 15,000달러 규모의 자산을 투자한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OTC 부분으로 확인이 된다라는 점과 그 다음으로 한국은행 스테이블코인 대응 보고서를 내겠다. 규제 감시 강화에 대한 해석이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중국의 CBDC를 하게 되면 CBDC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측면이 되어줘야 되기 때문에 한국의 무역 부분에 대한 교육량이 가장 큰 또 상대적 국가이기도 하죠. 그러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수출 국가 비율이 높은데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맞춰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그거에 따라서 보고서를 내고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연구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겉과 속이 좀 다르는 게 저는 좀 싫어요. 솔직히 말. 그냥 솔직하면 되는데 왜 솔직하지 못하는지는 전 잘 이해가 납득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커스터디 부분하고 스테이블코인을 매우 빠르게
앞으로 시중 은행들에 대한 먹거리를 만들어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차피 가야 될 길입니다. 근데 자꾸 뻘소리를 하니까 문제죠. 파이낸셜 타임즈 싱가포르 암호화폐 기업 규제 피난처로 부상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다라는 소식과 USDC 테조스 블록체인에서 발행할 예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USDC는 최근 시가총액 25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원래 거래소, 디파이, 예금대출, 결제 서비스를 포함한 수백 개의 제품과 서비스를 USDC 표준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순위를 보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순위 부분이 아직까지는 크게 변동사항은 없어요. 다행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테더가 이더를 제끼는 그런 시점이 되면 거의 시즌 종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USDC가 생각보다 예를 들어서 진짜 거의 5위권 안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건 그때 상황과 시장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해석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또 알 수 있는 이 시총의 순위로 보아서 알 수 있는 또 대목 중에 하나는요. 기존의 디파이 쪽에 대한 순위가 빠르게 회복을 해주고 있으면 그것으로도 눈치껏 알아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또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부분이고요. 금감원이 코인 3패 상장 내역 매주 보고받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죠. 예. 이미 이번 10월달 이전 때까지 어떻게 해서는 끝내기로 했으니 매주 보고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보고 부분에 위반을 하게 되면 라이센스 뺏어버리면 끝이에요. 네. 그러면 누가 제일 손해다? 예, 투자자만 손해다. 왜? 인출이 안 되니까. 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영향이 매우 크다라는 점과 그 다음으로 자금세탁 평가 업무를 보게 되면 필수 요건에 대한 점검, 고유 위험의 평가, 통제 위험의 평가, 위험 등급의 상정, 거래 여부의 결정 단계로 구분한 뒤에 각 참고할 수 있는 지표, 방법을 예시로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ISMS, 법률 위반 이력, 예치금, 재산 대비 관리 내역, 그리고 다크코인, FIU, 신고 부분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해킹, 신용등급, 순서실 다 똑같은 내용이죠. 예,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던 내용들은 거의 없고요. 기존에 나왔던 가상자산 사업자 관련되어져 있는 법령에 대해서 작년부터 해가지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그대로 그냥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된 게 없거든요. 그래스 노드의 SSR 10.6으로 하락을 했다. 암호화폐 구매력이 상승을 할 부분이 매우 매력적으로 보여진다. 이런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이더리움 개발자 이더스캔 EIP1559 적용한 수수료 절감된 수수료를 확인 가능하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더리움 네트워크 이용자들이 정해진 기본료를 내고 채굴자들에게 팁을 줌으로써 변목 형상을 줄이는 거버넌스 제한으로 1559가 배치가 되면 거래 발생할 때 블록에 대한 수수료가 일부 이더로 소각이 되는 형태가 된다라는 점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전날 거래소 9,611개 비트코인이 순유출이 됐다. 한 달 만에 최대 규모라고 나왔습니다. 글래스 노드의 데이터에 따르면 그렇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이 좀 있는 게 앞서 6월부터 대부분 늦어져 봐야 어차피 최대 9월달까지 해당에 있는 거래소 정리 그리고 해당에 있는 코인 정리 이런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순유출 부분은 좀 일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바람직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으로 기다리는 해시레이트 갈고리가 나왔다. 레벨 88 코인킬러님께서 올려주셨던 내용인데요. 84까지 쳐박았다 해시레이트가 소폭 반등하면서 갈고리를 만들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갈고리가 나왔죠.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개인적으로 해시레이트 비트코인 가격이 선행 지표라고 생각이 되며 차트는 완벽한 후행 지표라고 생각이 된다. 창이 불안하니 사람들이 엘리엇 차트에 줄을 그으며 찍찍 줄을 긋죠. 예, 미래를 예측하지만 그런 건 별 의미 없다라는 게 몇 년에 걸쳐 증명을 했으며 결국 비트코인의 가치와 해시 점유율에 상당량의 의미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DCG 그룹이 파운드리 USA에 엄청난 채굴풀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발 엑서더스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감으로 인해서 그 영향도 일부 있었죠. 그래서 생각보다 숏배팅에 대한 비중도 좀 있었고요. 그 영향으로 인해서 좀 많이 내려가기도 했었는데 이 해시가 완벽하게 박살날 정도는 아니다라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킹, 디파이를 공부하면 할수록 비트코인의 가치는 더 알게 되는 것 같다. 세상에 완벽한 인간이 없듯이 코인은 없지만 비트코인의 이 추세대로 친환경 채굴 위주로 돌아가게 된다면 정답에 가까워질 것이다. 그래서 채굴에 중국이 이제 없으면 채굴이 이제 잘 안 들어가니까 비트코인 망할 것이다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해당에 있는 가장 잘 돌아가고 있는 엘리어 블록체인 쪽을 또 기업 보고서를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기도 했죠. 그 다음으로 메타디온 백신 여권에 확정되면 50배 간다. 여기에 몰빵하시겠던 것 같습니다. 지금 엄청난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코인 플러그 컨소시엄도 조만간 백신 접종의 증명사업으로 DID를 할 수 있게 될 것 같다 라고 있는데 저라면 코인 플러그가 상장하는 쪽에 더 베팅을 던지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움직이기에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비트페이와 BTC페이 부분에 대한 또 리플은 2020년부터라고 해서 레벨 74한 분이 올려주셨던 내용인데요. 기사의 내용이 그러하듯이 보게 되면 이러하다. 자, 비트페이 협력업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디렉토리 여기 클릭해보면 나오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요약해서 저는 설명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비트페이의 서버를 알아보자 보니까 대략 이런 형태로 흘러가고 있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 이게 또 오픈소스 비트코인 결제 프로세스 버그 패치를 테슬라 측에서 도운 적도 있었다. 그리고 BTC페이 서버는 또 도지코인 결제를 지원하게 된다. 그리고 서포트는 또 아래쪽을 또 보게 되면 이렇게 서포터가 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비트페이, BTC페이 서버는 모두 도지코인을 결제를 지원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지는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주장을 펼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전업 시작 후 트레이더 생활이다 라고 해가지고 보면 커피에 빵 삶이 되게 편안한 것처럼 좀 보이죠. 베트남 쌀국수도 보이고요. 자, 동네 카페 창업보다 훨씬 가성비가 좋다라고 해서 전업 매출에 대한 스트레스는 분명히 받지만 직장 스트레스보다 훨씬 나은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막 트레이드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내 시간도 좀 많아졌고 처물리면 한없이 괴롭지만 한 만큼 벌 수가 있기 때문에 직장 때보다 오히려 긍정적으로 여유로워진 부분에 대한 착각이 들기도 하고 월급이 끊어낸다라는 게 정말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는데 조금씩 익숙해진다. 부자 돼서 와이프랑 24시간 함께하고 싶고 고생 안 시키고 싶어서 전업에 성공하고 싶다. 오늘도 데이트를 했다. 조만간에 이게 얼만큼 부부 생활에 행복이 계속 지속이 될 것인지는 이분의 실력에 달라지겠죠. 그만큼 미친 듯이 공부를 하고 무언가에 따른 실적을 잘 내셨으면 좋겠고요. 용감한 선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업종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업종으로 갈아탄다라는 게 진짜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또 이번 형태에서 실패가 됐던 성공이 됐던 이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도전에 항상 박수를 쳐드리고 싶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뭐 여러 가지 업을 좀 하고는 있는데, 예, 물론 메인은 어차피 직장인이기 때문에 시간을 계속해서 쪼개서 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지런하다라는 이야기를 뭐 구독자분들한테도 매우 듣지만 제 주변한테도 정말 많이 듣습니다. 예, 성실함은 진짜 끝장나죠. 뭐 제 자랑할 시간은 아니고, 저도 이제 제가 생각했던 나이대가 되면 이제 제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을 하고 다른 부분을 진행을 할 것인데, 그 부분이 이제 나이선으로 끊어갔기 때문에 약간 저도 도전적으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연명 수명으로 65세까지이기 때문에 이게 최신 버전에 있는 데이터 자료입니다. 참고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사람의 인생이 뭐 120세까지 뭐 이렇게 하지만 그거는 이제 입원까지 해서 기대 수명이 그렇게 좀 길어난 거지, 실제는 65세 선에서 70세 사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몸 관리를 잘했던 분들은 뭐 좀 더 오래 가시겠죠. 관리적 차원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농협은행이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사업에 진출을 본격화했다라는 내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미국 SEC 스카이브리지 캐피탈의 비트코인 ETF 승인 심사 8월 25일로 연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코인에 대한 분위기를 보게 되면 정말 이번 형태로 인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 고통도 이겨내셔야 앞으로 더 값어치 있는 수익이 나왔을 때 그 돈을 많이 벌었을 때 그렇게 함부로 또 쓰지는 않게 됩니다. 이제 물론 이제 그만큼 희열과 보람을 더 많이 느끼게 돼요. 그러니 하반기에 정말 시장 쉽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잘 대응하고 관리하면 그나마 마이너스 폭을 좀 줄이는 전략으로 갈 수 있고, 오히려 수익도 일부 조금이라도 챙겨 먹을 수 있는 전략으로 항상 가져가려고 저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한번 해봅시다. 어차피 시장은 다 저번에도 설명을 드리기도 했지만 시장은 답이 나와져 있습니다. 네. 이 코인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체력이 별로 좋지는 않지만 가장 약한 유리 멘탈급인데요. 그 이유도 다 설명을 드리기도 했죠. 어차피 이게 대출에 대한 형태로 올라왔던 전체 시총에 대해서 그렇게 좀 올라왔던 파이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 대비보다 좀 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일부 인정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시장이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디파이에 대한 가능성을 월가에서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해줬다라는 게 팩트입니다. 팩트. 네, 진짜 그게 아니면 여기에서 먹거리가 없으면 기관이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비트코인하고 마이크로 비트코인 선물 시장이 훨씬 더 시장의 판이 더 커졌습니다. 유동성이 훨씬 더 커졌죠. 그리고 여기에서 돈을 더 많이 벌었다라는 전 세계에 있는 투자자들이 크립토 투자자들이 훨씬 늘어났다라는 게 가장 주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앞으로 NFT 쪽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활용도가 좀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활용이 되는 시장이 어디까지 성장할 것이냐, 그리고 디파이가 생각보다 시중은행들이 어느 시점에 빠르게 접근할 것이냐인데 약간의 친중론 형태로 아마 접근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미 답이 나와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기다리는 게 좀 지루하고 힘들고 그러겠지만 시장에 있었을 때 듣보잡 코인 대비보다 오히려 좀 이름 있는 코인 위주로 모아가는 전략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전략도 미리 그 전 영상에 만들어 놓았고 그 영상으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형태로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멘탈을 잘 지켜내는 형태가 되어야 어떠한 투자 상품이 나왔더라도 잘 대응이 되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투자 상품이 나왔다고 해도 또 대응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어스2라고 해가지고 그쪽에서 또 그 메타버스 안에서 또 그 부동산을 또 가상으로 또 매매하는 게 또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국으로 잠깐 들어갈 때 그쪽에서 약간 구매를 좀 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기회비용을 적절하게 잘 이용을 하면 엄청난 부를 많이 갖다 주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보다 약간의 도전적으로 좀 보실 필요성이 있거니와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에 대한 시간이 어디에 제일 많이 활용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인터넷 시장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쇼핑할 때 인터넷, 일을 할 때도 인터넷, 그리고 내 여가나 취미생활 할 때도 인터넷으로 대부분 하고 있죠. 그 속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답 속에서 지금 이 코인 쪽에 투자를 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저는 아무런 무근거 없이 아무런 그 뒷받침 배경 없이 그냥 무대포로 막 투자하는 스타일이 아니다라는 걸 지난 4년을 넘는 기간 동안 같이 바라보셨기 때문에 무엇인지 알 것입니다. 이미 생태계 부분에 대해서는 자리가 잡혔다는 걸 이미 검증을 마무리가 됐고 여기에서도 이제 어떠한 상품군이 제일 인기가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번에 좀 언급을 드렸고 그 속에서도 트레이닝 부분은 좀 약간의 리딩 성향이 있을까 그건 배제하고 어느 쪽이 좀 더 괜찮을 것이다. 어떻게 투자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을 것이다에 대한 설명으로 앞으로도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 전략하고 내년은 또 내년에 대한 전략을 해당 커뮤니티나 아니면 해당 영상을 따로 빼가지고 또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앞으로도 같이 동반자로 힘드시겠지만 계속 열심히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